없어진다. 그러면 비문증이 사라진다. 아니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 눈에 영향이 가면 비문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나이 들면서 자꾸 이상하게 뭐가 보이죠? 그게 비문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구조하고 똑같다. 우리가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있죠. 잠자리의 날개를 모방해서 그냥 조그마한 로봇을 만들어요. 날아다니는 로봇.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사진기를 그대로 모방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필름은 망막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였다, 넓혔다 하면서 그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죠? 조리개를 뭐 1.4로 맞춰라. 그죠? 풍경을 찍을 때는 12로 맞춰라. 그죠? 인물을 찍을 때는 2로 맞춰라. 사진을 아시는 분은 좀 아시죠?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홍채가 그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홍채가 그 조리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눈이 부실 때는 어때요? 쪼그리죠. 말하자면 조리개를 조입니다. 눈이 지금 어두울 때는 동공을 크게 뜹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심리적 변화에 의해서 동공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청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원장님께서 이쁜 아가씨가 그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갑니다. 그럼 동공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먼저 눈이 돌아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동공이 커집니다. 그죠? 동공이 커진다. 왜? 관심 있는 것에 의해서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동공을 크게 해서 많이 담으려고 커집니다. 그죠? 예. 아니라고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 실제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스럽다. 누가 협박을 한다. 그죠? 쇠파이프를 들고 협박을 한다. 그러면 동공은 줄어듭니다. 두려울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거짓말할 때마다 동공이 움찔움찔하죠. 왜? 손에다가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교감신경 흥분하는 이 검사, 신경검사. 이걸 보면 거짓말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탁 뜁니다. 그때마다 동공은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역할도 한다. 근데 가끔 뻔뻔한 사람은 이게 심리 검사를 거짓말 탐지기가 안 됩니다. 뻔뻔한 사람이 있죠? 예. 그것도 동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한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졌다. 혼탁해졌죠? 이걸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정체 혼탁, 백내장이다.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자꾸 생기죠? UV, 즉 자외선을 많이 받을수록 백내장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간 기능이 약할수록 백내장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한마디로 눈의 그 수정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초점을 잘 잡을 수가 없게 되죠. 오토포커싱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고 다중 초점 렌즈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시켜라. 그리고 음식을 천연 자연식으로 바꿔라. 그럼 눈은 되게 좋아지죠. 사실은 좋아집니다. 눈이 개선이 안 되는 건 맨날 술 먹고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눈이 개선이 안 되고 자꾸 노화되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자연식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노력한다면 눈은 시력은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자, 이것은 외상성 백내장입니다. 외상성 백내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철사에 꼭 찔렸습니다. 수정체까지 찔렸죠?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이 되는 거죠. 애들이 비비탄 가지고 총 쏘는 거 있죠? 우유팩이 뻥 뚫리죠? 그죠? 여기 잘못 맞아봐요. 각막이 날아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비탄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흰자위 있죠? 흰자위에 살이 이렇게 껴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익상편이라고 부르죠? 이걸 보통 사람들은 백내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이라고. 보통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익상편은 간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젊은 사람이 왜 간에 노화냐? 일단 젊은 사람에게도 간에 노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는 농부들, 그죠? 예, 간에 뭐든지 노화시킵니다. 자, 보셔요. 익상편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간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눈이 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시다.
햇빛에 민감하다. 뭐예요? 익상편 있는 사람들은 눈이 시다. 피곤한 거하고는 좀 관계가 약간 없고요. 눈이 시다. 눈이 피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절제를 해서 떼내도 똑같은 자리에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근데 몸이 좋아지게끔 치료를 하거나 개선을 한다면 이 익상편이 안 생깁니다.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거나 줄어듭니다. 네. 자, 익상편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익상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눈이 시고 간 기능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홍채 염증이 생긴 거죠. 홍채 자체의 염증. 그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건 각막 반응. 각막이, 우리가 각막은 어디에 있죠? 이 수정체가 있다. 홍채가 있다. 그러면 이 각막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이게 손상을 받은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샴이 있다. 샴. 그죠? 이런 표현도 쓰고요. 시골말로. 각막에 흉터가 남은 겁니다. 우리가 눈을 계속 비비잖아요. 알러지가 있어서 비빈다. 그럼 눈꺼풀이 늘어나죠. 그래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각막에 흠집이 납니다. 기스가 난다. 그리고 각막이 어떻게 됩니까? 울룩불룩해지죠. 울룩불룩. 그럼 말 그대로 난시가 되는 겁니다. 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각막이 손상을 받았다. 아,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소주병을 던져가지고 여기가 찢어졌다. 뭐 했다. 그럼 뭡니까? 어렸을 때 뭘 가지고 잘못 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뭔가 부딪혔다. 각막에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동공을 막지 않으면 시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동공을 막아버리면 실명이 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신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각막. 눈을 기증을 하죠. 돌아가신 분이 눈을 기증을 해요. 그러면 눈을 떼다가 바로 눈에 박는 게 아니고요. 각막만 오립니다. 나머지 쓸 데가 없어요. 각막만 오려서 각막만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그 실자국이 있어요. 그냥 각막 이식 수술을 했군요. 이게 다 보입니다. 네, 실자국. 그리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 있죠. 수정체를 갈아 끼죠.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 수정체를 갈아 낍니다.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은 수정체를 갈아 끼죠. 한마디로 콘택트 렌즈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속에다가. 그러면 이 부분이 막 찢어져 있죠. 홍채를 잘라가지고 거기 넣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또 이쁘게 넣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홍채가 엉망입니다. 다 찢어져 있고 막. 옛날에 이쁘게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렌즈로 들이대다 보면 이 부분이 뭔 색깔이 벌어지냐? 한마디로 약간 비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공수정체라는 거죠. 인공수정체. 자, 어떻게. 지금 책과 관련해서 1장 처음에 나온 것들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이 충청도에서 강의를 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집에 가서 반응이 나오죠. 자, 어쨌든 홍채는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너무 진지해서 반응을 못 보이겠어요. 아, 누가 진지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진지하시죠? 여기에서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제가요? 네. 아, 제가 뭐라 그럴까, 저희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어떡할까요? 예, 쉬었다 하세요. 네.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허하면 뭐 허리요통, 신호요통 막 이러죠. 자, 한마디로 이 신방광, 생식기, 호르몬 이거 관련돼 있다. 간 기능, 간은 이제 근육을 영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의 합작품이 근골격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릎팍만 치료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기능에도 약간 화적인 요소가 있죠. 화적인. 자, 여기서
호르몬은 뭐가 있습니까? 신기능에 호르몬. 거의 모든 호르몬이 포함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기능의 화에 해당하는 게 바로 부신입니다. 그죠? 부신이죠? 네, 화에 해당되는 게. 자, 그리고 오른쪽 부신이냐, 왼쪽 부신이냐에 따라서 명문의 화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방 쪽을 배우신 분들이라. 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이 골격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인대와 근육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장육부를 매달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건 또 조혈 기능을 합니다. 조혈. 이게 뭐냐? 한마디로 피를 만든다는 겁니다. 용가리 통뼈는 어때요? 김두한은 맨날 의도 터져도 그 다음날 끄떡없이 일어나죠. 우리같이 잔뼈는 어때요? 한 대 맞았다가는 한 달간은 못 움직이죠. 예. 그래서 용가리 통뼈는 혈을 많이 생산한다. 그죠? 자, 그리고 뱃속에서는 이렇게 조혈을 많이 하지만 뭡니까? 뱃속에 나와서는 이제 큰 뼈만 이제 피를 만들죠. 잔뼈는 이제 피를 만들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지라. 그죠? 지라하고 이제 간에서 이제 조혈 작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라에서는 이제 적혈구를 파괴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혈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라가 없어도 간에서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라는 사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말로 비장이라고 하죠. 비장. 또 다른 말인데 비장. 근데 비위. 소화기를 비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위. 근데 사실 여기서 그 비장은 이 소화기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췌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죠? 췌장. 그래서 한방하고 양방은 좀 달리 본다. 그죠? 비위가 비장이 아니다. 사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혈 기능을 한다. 조혈 기능. 자, 그리고 이 갈빗대는 이 심폐를 보호를 합니다. 마치 그 갑오처럼. 그죠? 두개골은 이 뇌를 보호를 합니다. 두개골이 없다면 꿀밤을 주면 바로 뇌졸중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뼈들은 이제 움직이는 주로 작용을 하죠. 움직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다 배우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배우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다구, 이 척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 경추를 C1, C2, C3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비컬의 약자 C죠. 그러죠. 흉추를 T라고 쓰고요. 그 요추를 룸바 해가지고 L자, L1, L5까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예. 그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많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자빠지면 압박골절이 생기죠? 압박골절은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항상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요즘 시멘트 요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채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척추는 이 갈빗대가 붙어 있는 데는 흉추에 해당됩니다. 갈빗대 위로는 이제 경추고요. 갈빗대 밑으로는 요추에 해당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커브가 있다는 거죠. 커브가 없으면 반듯하죠. 반듯하다. 그러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척추가 반듯하면. 한마디로 애기들은 척추가 반듯합니다. 이렇게 좀 반듯하죠. 할머니들도 어때요? 엉덩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듯하죠. 그래 할머니하고 애기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이렇게 걷는 게 똑같이 걷는다. 그리고 할머니하고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정신연령이 비슷해진다. 그죠? 애기들은 뇌가 아직 덜 발달돼서 정신연령이